학습 일정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요즘 대학생들은 시험, 학점, 취업, 인간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함,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의 약 41.2%가 불안, 18.8%가 우울 항목에서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휴학을 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 직후 과도한 스트레스랑 불안으로 잠시 공부를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를 극복하여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울함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로는 우울함을 나타내는 몸의 증상,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약을 먹어라 또는 공부를 그만해라는 말도 아니라 하루에 30분씩 나가서 걸어라 했습니다.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님에 따르면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증가하고 뇌파가 느려져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약물만큼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걷기만 해도 우울함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우울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다면 우울함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의지로 혼자 밖에 나갈 힘조차 없어서 항상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희 집 앞에 공원을 산책하고 하였고 약을 먹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올해는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책이 취미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시간이 되면 매일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제가 다른 도움 없이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 회복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건강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일 걷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울함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매일 30분씩 걸을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로 인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취업 준비로 인한 우울함은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괜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때 적절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우울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기력증과 수면장애입니다. 무기력증은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이전엔 재미있었던 일들도 하기 싫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수면장애는 잠이 들기 어렵거나 깊이 못 자고 꿈을 많이 꾸는 불면 증상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밤낮 없이 졸립고 잠이 오는 수면 과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혼자는 이겨낼 수 없다고 느낄 때에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정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 24시간 심리상담 전화 스누콜이라는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43-1동 여자 화장실에도 모든 칸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나와 주변인의 자살 및 심리적 위기 시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왠지 심각한 우울증 환자만 전화해야 할 것 같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내가 힘들다 또는 누군가한테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하신다면 누구든지 02-880-8080으로 전화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관 5층에 있는 대학생활문화원입니다.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연애 문제, 사회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가능하고 또 상담 내용은 당연히 비밀로 유지가 됩니다. 상담 방법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는 심리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활문화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청하고 즉시 상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과 같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신청을 하고 1-2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학생들보다 우선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위태로운 상태라면 저는 대학생활 보장보다는 다음에 말씀드릴 보건진료소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갈 수 있는 학관보건진료소 내의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잉 진료를 할 것 같고 왠지 약을 먹으라고 할 것만 같고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관에 있는 보건진료소 내의 정신건강의학과는 학교 밖에 있는 다른 병원의 정신과보다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주로 보시는 환자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해본 결과 실제로 그냥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는 삼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함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 그럼에도 우울함에 빠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심리학자 아들러는 불안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다가올 추운 겨울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